공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스 반 네로예요. 사실은 아까 꼬르비제를 얘기했지만 꼬르비제 말고도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하면 뭐 칸보다도 더 윗선생이고 더 유명하죠. 더 공적이 많은 분인데, 라이트 자체도 뭐 이제 로비 하우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견고한 벽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공간적으로 연속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꼬르비제하고 이렇게 비슷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그런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미스는 그거를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칸이 보기에 칸은 그 건축가의 대화라는 책에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미스 반데로의 공간을 공간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에어리어입니다. 미스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발언일 거예요. 미스 애호가들,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 그게 공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게 공간이 아니면 뭐가 공간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다 이제. 이게 이제 미스가 조그마한 그 미술관을 졌는데, 그 미술관을 짓고 나서 이런 식의 다이아그램인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둥이 다다닥 박혀 있고 벽이 붙어 있는지 마는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사이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좋게 얘기하면 아주 무한정한 공간을 막힘없이 연속해서 다닌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표현을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배회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칸이 보기에 거기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거는 무한정한 공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미스만 갖고 이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쉽게 미스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가 했던 일도 또 다른 근대 건축이나 현대 건축을 펼쳐나간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칸의 그 얘기를 가지고 칸은 O고 그 사람은 X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대비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그 칸이 어디에 더 관심 있냐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오잖아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보면 온 다음에 어디로 도냐면 쭉 가요. 가는데 여기 있는 이 물 위를 이놈이 막아요. 막으니까 이건 회절해야죠. 회절해가지고 문을 다시 오던 길을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 저기 있는 물이 보이고 뭐가 막혀요. 여기 있는 벽이 있고 창이 있잖아요. 여기 벽이 있고 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보는 벽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이게 목표 지점이 아니야. 가면 옆으로 또 돌아. 이 벽을 이렇게 몇 번씩 배회하고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그 다음 벽이 또 있어. 또 해가지고 이게 또 연속이 돼. 그러니까 계속 벽과 벽을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드는데, 이건 미스가 아니면 만들어 놓지 못할 거였어요. 근데 칸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무한정한 공간. 이게 이제 칸이 얘기하는 방의 대척 지점에 있는 거였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거는 X고 뭐 칸은 O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일단 칸이 가지고 있는 방의 개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지금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라고. 무한 기능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를 잘라도 되는 거다. 개인의 방이라고 하는 건 없다. 미스의 주택 보면 개인의 방이 그 벽돌 주택 있잖아요. 그 미스가 아주 유명하게 된 벽돌 전원조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거기는 벽만 있고 속에 가구가 없지. 어디에 들어가면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가가 없어요. 근데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면 방에 입구, 출구가 3개씩, 4개씩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가 어디를 빠져나갈지 몰라. 그 다음 방에 가면 다음에 또 출구 입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칸이 보기에는 그거는 집이 아니라는 거야. 요새 뭐 청와대가 80평이래요. 대통령이 주무셨던 곳이 80평인데 80평 무서웠을 것 같아.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사냐. 아마 극기 훈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공간이다. 그 공간과 장소, 공간과 룸, 요거는 어떻게 다른가 보면,
요거 보면 알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건요. 구글에 들어가서 스페이스 치면 이 사진이 나와요. 그거 실망해. 근데 스페이스는 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아키텍처럴 스페이스라고 치면 요게 나와. 요건 뭐냐면 이건 뭐 그 사진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잘 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쭉 나온 걸 임의로 한 건데 일단 임의로 뽑아놓은 걸 보면 뭔가 이렇게 벅벅 터져.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에워싸이지 않고 계속 무언가 이렇게 확장하는 걸 보고 건축 공간이라 그런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보고 방 그러면 다 이래. 룸 그러면 다 이게 나오지 딴 게 나오지 않아. 그 뭐 가구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그럼 이것과 이건 가구가 없어. 그냥 사람도 안 나와요. 그냥 눈과 시선과 어떤 흐름이 쭉쭉 빠지는 거를 아키텍처 스페이스라 그래요. 이거는 방 그러면 룸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옥의 방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 차이가 뭐죠? 이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한옥 공간이란 말도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한옥 공간이래. 한옥 공간과 한옥의 방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간이란 말이나 그게 그건데 잠깐 뭘 따지냐. 그냥 쓰고 싶은데 좀 놔둬라. 멋지지 않냐. 이렇게.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는데 방이라고 하면 아까 없는 방, 뭐 안방, 잠자는 방, 공부하는 방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간이란 말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그 설계할 때 크리틱 할 때 뭘 보면은 주택 같은 거나 비슷한 걸 얘기하면 다들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쓰면 속으로 쟤는 자꾸 저걸 쓰지 그런데 걔는 모르잖아. 그러면서 뭘 하냐면 교수님 요거는 공부하는 방이고요. 이거는 잠자는 방이고요. 식사하는 식사 공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부엌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공간 소리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공간이 멋있나 봐. 속으로 스페이스가 그렇게 멋있냐. 그게 방이지 그게 무슨 공간이냐. 근데 왜 그 말은 단어의 장난이 아니고 방이라고 했으면 그 방이 갖고 있는 속성을 조금 더 했을 텐데 공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사라지고 뭐 뒤에 뭐가 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니 그 뭐 40평밖에 안 되는 집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 언제 쉬나. 앉을 데가 어디 있나.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은 딴 때는 몰라도 집안에 있으면은 앉아있을 때보다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게 훨씬 적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것만 얘기하냐? 밥은 언제 먹나? 맨날 이렇게 오브제만 먹고 다니냐?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계속 움직인대. 그래서 내가 너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몽유병처럼 다니니? 밤에도 불 켜고 지내겠구나. 벽과 그 기둥 사이에 오브제를 보려면 언제 자나? 그게 뭐냐면 멈추는 것. 멈추는 것도 움직이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학교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많은 프로젝트에서 움직이는 거를 더 많이 가리키는 것 같은데 멈추는 걸 얘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는데 공간이라. 비슷한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처에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마 전에 뭐 청와대를 간대나 그래가지고 채널에 나왔는데 여기 쓴 거 보세요. 이 사람 죄 없어.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2층 집무실로 향하는 계단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사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뭘 공간이야? 방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이거 내가 10장 찍었는데 똑같은 말이야. 공간이 계속 나와 이 사람. 회의와 사무실에 했던 공간이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집무하는 방이야. 그 다음에 또 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시며 대통령이 고뇌하시던 공간. 그 공간을 공유해. 이게 뭐라고 공간이란 말씀은 잡아간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방에 대한 관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자꾸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데 이렇게 쓴 분도 계세요.
방 혹은 룸으로 조직된 집합체는 건물이지만 공간으로 조직된 집합체는 건축이다. 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과 건축은 나눈 건데 우열을 가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건축은 공간으로 되면, 그러니까 공간이 뭔가 더 추상적이면서 뭔가를 더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주는 거예요. 방이나 룸으로 조직된 집합체는 왜 건물이 되나? 요거는 아마도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건물이다 이렇게 쓰셨던 걸로 이해가 돼요. 그치? 근데 다음에 있는 요 말을 칸을 주장을 보면 이분하고 주장이 정반대네요. Architecture comes from the making of a room. 건축은 하나의 방을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 시작한다. 아니 뭐 도면을 그리는데 흰 종이에다가 지금 300평짜리 뭘 하는데 배치도는 되게 잡았어. 배치를 어떻게 하건 잡았는데 이제 면적을 넣어야 되는데 왜 그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방 만드는 거니까 어려운 게 하나 없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거야. 그럼 좋아. 이 말이 만약에 이상하다면 거꾸로 architecture comes from what? 뭐로부터 시작해? 이거 또 making of a room이 이상하다면 그 이상한 거를 괄호치고 다른 말을 넣어보시라. 넣어보는데 무슨 말이 안 나오면 모른다는 거고 이거를 부정할 만한 자격이 아직은 없다는 거지. 이거를 부정하려면 그거에 대치되는 말을 가질 정도 되면 하시라. comes from 이란 단어는 쓰고. 그런데 뭐 딴 것도 있겠죠. 세상이 변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거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임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라고 썼는데 이제 comes from the making of a room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암벽이 있는데 암벽을 파가지고 방을 만들었다. 버네클라 아키텍처 거기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 보시면 이게 암석이 있는데 암석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게 한 집이었다가 결혼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한 집을 더 만들었어. 요게 한 집이야. 요게 한 집이고. 근데 여기 있는 건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방 다 방이잖아요. 이게 방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신기한 건 가운데 목이 짧다는 거야. 그러면 돌을 깎아내야 되잖아요. 깎아내면 돌을 파내야 되니까 운반하는 출입구가 커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출입구를 필요해서 이걸 잘라놓으면은 프라이버시랄까 뭔가 개인의 삶이 무너지니까 요 사이에 요게 해가지고 있는 돌덩이를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 참 신기해. 그럴 정도로 요 가운데 목을 딱딱 이렇게 자르는 거를 암석을 후역 파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방의 집합이잖아요. 방의 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 때부터 쭉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comes, 그게 아키텍처라면 comes from making of a room 또는 rooms지. 룸이지. 스페이스 안 만들었어요. 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있는 말이 있는데 the plan, a society of rooms. 평면, 방들의 사회.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평면도를 얘기하는지 평면을 그리는 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면도란 방들의 사회. 방이 어떻게 사회가 되지? 아니면 방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건가? 그럼 모여 있으면 다른 표현도 있어요. assembly of rooms란 말도 있어요. assembly, 모은다. 뭔가 조직화를 위해서 뭔가 모인 게 assembly잖아요. 근데 society란 말을 쓴 거 보면 방들은 평면에 그리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다. 그 전번에 그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그 얘기할 때도 얼핏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가가 정말 이 도면을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직능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가 있는데 societal rooms란 말은 난 참
많은 건축사들, 건축가들 학생들이 이게 되뇌어야 될 말이야 생각해. 이 말은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방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 버금갈 만한 것들을 그리는 것이 평면의 행위다. 사회라고 하는 게 꼭 큰 것만은 아니잖아요. 동네 안에 무언가 또 사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회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룸으로 이루어진다. 방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룸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은 is a place good to live, work, learn. 이건 뭐냐면 살기에도 좋고 일하기에도 좋고 배우기에도 좋은 장소다지. 뭐 나빠? 살기 좋은 장소 만든다는데.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게 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지 스페이스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건물들은 스페이스를 지향하는 건물들이에요. 여기 보면 물론 벽에 의해서 한정됐어요. 한정된 이 공간 안에서 여기에 있는 방들이 요렇게 자르든 요렇게 자르든 잘라지면 요거와 요것은 같아요. 물론 남과 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균질한 공간이 되도록 되는 거고 그 균질한 공간이 가능하도록 어디를 분할해도 되도록 아니면 몽땅 없는 것 안에서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 균질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보편 공간이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디를 잘라도 잘라줄 수 있고 기능의 용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디서도 같아요.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향은 다르지만 위계로 봐서 같아요. 같은 부장님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조도도 똑같아요. 여기는 환하게 해주고 여기는 어둡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에어컨도 똑같아요. 공기의 질도 똑같아요. 방만 그 퀄리티만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기니 설비니 이런 것도 모두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죠. 어떻게 잘릴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방을 나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다가 글을 하나 써준 게 있었는데 건축의 시작은 방이라는 말인데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크기가 같은 방이 서로 관계없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방. 크기가 같은 방이, 자,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같은 방이 서로 관계도 없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데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 방으로 연상되는 건물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응? 학교 또. 서로 관계가 없는 방이 일렬로 쭉 늘어있는데 복도로 이어져 있다. 많잖아. 교도소, 병원, 뭐 해보세요. 한 10개 정도는 나와야지. 노래방도 그렇지. 응. 맞아. 노래방 자주 가시면. 또 뭐가 있어요? 연구소도 있고요. 연구소, 보건소, 뭐, 아니면 정부 종합청사도 뭐 굉장히 긴 복도에서 좌우에 세종 그 청사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방이 서로 관계없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다. 그때 방은 서로 관계가 없이요. 일렬로 쭉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거지. 국이 생기면 바꾸기도 하고, 과가 생기면 뭐 없어지면 또 칸을 바꾸기도 하고. 바로 이런 점이 아파트나 병원이나 학교가 잘못하면 교도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 병원은 돼. 뭐 참을 수 있어. 또 그래야지 또 기능적으로 되니까. 그런 류의 집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와 가까워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 그러면 아까 쭉 늘어서 있으면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하냐. 방은 이미 있고 그 원료가 되는 요소들은 있고 그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에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쭉 늘어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게 있지 그 방에 대해서 묻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칸이 얘기한 거는
making of rooms라 그랬지, 어떤 방을 만드는 거라 그랬지, 쭉 늘어 쓴다 그랬어요. 어레인지 한다거나 배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이라 얘기하더라도 이런 식의 방을 배열한다, 또는 이와 같은 심한 경우에 서로 결속 관계가 없고 문을 닫는 일도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이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다니고 이 방을 바꾸면요, 정말 죄송한데 학교 돼요. 이것도 학교가 돼요. 요 저학년이 밑에 있고 고학년이 위에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신발장 놓고 나무도 집어넣고 위에 있는 고학년이 저학년 보고 안녕 철수야 잘 있었네, 형 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방으로 바뀔 수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도와 긴 방을 늘어놨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이루어진 방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이 없다.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배열들 많이 하는데 그 학교가 이루어지는 교실에 대해서는 물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칸이 얘기했냐면, 방을 얘기할 때 그냥 I think it는 the room이에요. 얼마 친절해. 이것도 작게 썼잖아요. 이것도 또 이렇게. room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속하지 않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에는 내게 없는 여러 특질이 있다. 요건 또 뭐냐? 지금 여기 요 방에 특질이 뭐가 있죠? 나무로 이렇게 목조를 짰고 창을 만들었고 유리창도 있고 뭐가 있고 쫙 이렇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무 속은 또 베가지고 있고 가운데 이음 맞춤을 딱 개고 벽은 쪼개지고 있잖아요. 저 내 거예요? 나에 속해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치자. 나한테 속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속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독자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에는 내게 없는 여러 특질이 있습니다. 근데 it has quality which bring architecture to you. 근데 그 특질이 건축을 당신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축이 아니야 아직. 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어서 그걸 잘 만들면 점점 건축으로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아까 어느 선생님의 말처럼 건물이 아니야. 칸은 그냥 건축이라고 그랬지 빌딩이라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더 훌륭하신 분이, 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그 말을 하셨다면 내가 믿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부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하면 이게, 자, 이 방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교도소가 자꾸만 기분 나쁘게 나오네.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건축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방은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지? 나와 건축화된 중간을 연결해 놓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 아까 그냥 똑같은 방에 나열했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있는 나, 우리, 그들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뭐랄까 원료라 그럴까? 그에 대한 생각 없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방. 이거 다 방이라. 칸은 이걸 방이라 부르지 않는다.